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정말 생각보다 너무 강해서 저는 매일매일 좋죠. 놀랍게 생각을 네.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이렇게 좋아도 되나 좀 싶은 상황이죠.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던 게 미국 강할 때 따라 올라가지도 못했고 오히려 YTD 기준으로 보면 중국보다도 못하고 당연히 일본보다도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속이 상했던 건데 간밤에 미증시가 엄청 하락했잖아요. 네.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오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진짜 형편없는 가격이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뭐 미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 상관없이 수급만 붙어주면 우리나라 시장도 뭔가 가능성은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빠르게. 뭐 임팩트 있는 어떤 한 뉴스가 시장을 지배한다기보다는 뭐 장 시작 전부터 장 끝나고 뭐 지금도 굉장히 많은 뉴스가 막 이렇게 사진첩 넘기듯이 탁탁탁탁탁탁 지금 넘어가는 그런 시장이라서 흐름을 잘 타는 사람들은 지금 재밌거든요. 아, 재밌죠. 근데 또 흐름 못 타고 엇박 타는 사람들은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도대체 뭘 사야 되냐 좀 이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 시장이 좀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명확한 이유가 없이 올라가는 쪽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쵸.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예를 들어서 오늘 좀 올랐잖아요. 맞아. 근데 오늘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온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수급이 들어가면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나 수급이 이동이 빠르게 나오고 어떤 이슈가 나오기 전에 막 움직이기도 하고 특히 솔직히 말하면 이제 오늘 아침이었죠. 그쵸. 우리가 미국 시장 빠지는 거 보면서 미국 시장이 좀 도움이 불편하지. 안 된다 이렇게 불편했죠. 사실 대화를 했잖아요, 맞아. 아침에. 근데 시장이 아침에 역시나 도움이 안 됐나 했는데 오후 들어서 또 갑자기 올라가고 그쵸.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반도체 소부장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빠졌고 가격 조정 많이 거쳤고 다 알고 있었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올라오다가 꼬꾸라진 경우들이 많았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조정을 기다리면 조정이 안 오고 맞아요. 더 갈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안 가고 안 가요. 밀려오는 네. 지금 전형적인 어떤 그런 패턴이라서 되게 지금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눈으로 지수 보면 너무나 좋은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맞아. 얼만큼 민첩하게 따라갈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그리 쉬운 시장은 아니지 않나라는 그쵸. 생각이 좀 드는 시장의 모습이 1월 달에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독 이게 테마의 순환매가 좀 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가 한번 훅 휩쓸었고 그 다음에 로봇주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을 했고 반도체 좋다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네. 좋다 그리고 갈 거다 근데 막상 길게 또 쭉 들고 가면서 수익을 어떻게 보면 극대화하기가 어려운. 어렵죠. 오늘 이렇게 또 상승하고 내일 또 밀리면 어떡할까 싶어서 매도를 하면 또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맞아요. 그래 또 매수를 해서 또 내일 갈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또 밀려 내려오고. 자, 그런 어떤 흐름들이라서 참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2주 전, 3주 전 우리나라 지수를 생각하면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하죠. 네, 감사하다. 네, 요즘에 또 그 주변에 보면 독감, 뭐 바이러스 그쵸. 이런 거 엄청 유행을 하고 지금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권고하는 지역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주식시장에 다시 또 코로나 열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 굉장히 시세가 강했는데 오늘 시간 외에서는 또 음악병동 관련주들 기억나세요? 그 몇 년 전이죠? 기억이 안 나서 저도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시장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멀어졌던 기업들인데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장중에도 살짝 움직이긴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가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 안에서의 이런 순환매가 좀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 테마주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그런 주의가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이게 테마의 끝은 항상 안 좋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바이오 질문 주셨는데 그래도 예를 좀 들어보면 양자 컴퓨터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계속 올라갔었던 그쵸. 종목인데 젠슨왕이 2030년이 아니라 30년 걸린다고는 네. 이야기 한마디 딱 하니까 다 우르르 진짜. 쏟아지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자금이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맞다 보니까 그쵸. 이쪽으로 쏠려왔기 때문에 시세가 5% 7%만 나고 말게 이제 두 자릿수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중국이라든지 인도에서 나오는 어떤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커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법 오래 전부터 문제시 되어 왔는데 아무래도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돌고 돌다가 이제 돌 게 없으니까 이쪽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면서 뭐 수젠텍, 랩지노믹스, 뭐 SD 바이오센서 일단 진단키트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였죠. 지금 네. 보면 시젠이 그때 당시엔 대장주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상승에는 랩지노믹스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오히려 호가가 조금 더 가벼운 기업들이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네. 기술력이라든지 매출보다는 우선 뉴스에 반응하는 자금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처지면서 오늘 시간에서 GH 신소재라든지 우정바이오라는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음압병실 관련주라고는 하지만 GH 신소재가 그 음압병동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필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GH 신소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중에서 펄스 필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음압병동에 들어가니 또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는 거고 우정바이오도 그러면 음압병동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면 전체를 다 만들지 않지만 이 동물이라든지 이런 식물 실험하는 그 실험실 만들 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분리하는 그 칸을 이제 만드는 게 이제 우정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사업부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엮이면서 움직이긴 하는데 중국에서 인도에서 발병을 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간과해서 안 되는 게 과거에 코로나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불이 붙었던 건 아니에요. 아니죠. 갑작스럽게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수급이 확 쏠리면서 뭐 시즌이 말도 안 되는 주가의 흐름을 보였잖아요. 네. 한번 보면 지금 시즌은 27,000원대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시즌은 13만원대예요. 그쵸? 13만, 16만원대까지 올라왔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제 시세가 바로 나온 게 아니라 한번 시세 나왔다가 감염자 수의 추이를 보면서 이제 움직임이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쫓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함에 붙을 필요는 없다. 맞아요. 붙을 필요는 없고 음압병동도 마찬가지다. 이거 시간의 상한가 내일 만약 상한가에 꽂히지 않으면 일단 시초에 신규 매수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머리를 계속 돌려보면 그때 어디가 가장 또 수혜를 많이 받았냐? OTT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의 OTT 산업은 좀 다르죠. 좀 다르죠. 왜냐면 넷플릭스가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에서 플레이가 되고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투자를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업 구조.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오징어 게임도 그렇지만 넷플릭스에서 돈을 다 대줍니다. 그렇죠. 다 대주기 때문에 그것도 출연료가 우리나라 어떤 제작사들이 주는 것보다 월등히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제는 과거처럼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하는 기업들이 그 IP를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컨텐츠 주는 일단은 제외하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게임주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집에서 뭘 하냐? 게임을 한다. 오늘 좀 움직이기도 했어요. 게임. 대표적으로 뭐 시프트업이 최근에 흐름이 가장 좋았고 그리고 크래프톤도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이제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련의 그 감염병이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가 없다 하더라도 트럼프 2기의 어떤 변동성을 생각해 봤었을 때 나름 믿고 베팅할 수 있는 섹터?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게임의 진심입니다. 맞아요. 뭐 게임 페스티벌도 나가고 실제로 자기 게임 계정도 뭐 자랑스럽게 뭐 올리고 뭐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들을 바라보는 게 오히려 음압병동이라든지 진단키트 종목을 쫓는 것보다 안전하다. 더 좋다, 수익률이 더 좋다가 아니라 안전하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려면
그래도 물 들어오는 곳에서 노를 저어야 돼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쵸. 이게 말이 쉽지 막상 장중에 이거 단타 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서 네. 저는 오히려 게임주를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리고 최근에 위메이드랑 크래프톤이 또 소식이 있었는데 엔비디아와 같이 협력을 해서 게임 그렇죠. 개발에 새로운 문법 제시했다. 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시세는 오늘 위메이드가 좀 강했고 크래프톤은 워낙 고점에 있다 보니까 살짝 뭐 힘이 있진 않았지만 이 뉴스도 게임주들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 다시 재조명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럴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프톡 같은 경우에도 외자판호 발급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승리의 여신 니케가 중국 출시할 수 있다라는 그 일정 또한 있어서 이게 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만약에 사전 예약했는데 그게 또 돌풍이 있고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 저도 게임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게임을 잘 모르고 잘 안 하는데 네. 그 배틀그라운드는 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이건 다 친구들도 하죠. 다 해요. 네. 이거는 여성분들도 이거는 신기하게 다 하게 되는 게임이라서 크래프톤 또 인도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던데 이 게임, 이 IP 하나가 이 게임 회사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또 이번에 엔비디아 모멘텀이 붙어줬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기업도 한번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그냥 제 개인적인 제 머릿속에 젠슨헌과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는 게임을 좋아할 것 같은 하여튼 생겼어요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실 좋아할 것 것 같아요. 같은 분들이어가지고 맞아요. 이제는 게임을 약간 가벼운 소테마로 볼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좀 가치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하나를 정해보시는 것도 좋고 저는 작년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W게임즈를 계속 추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이 기업은 카지노이기 때문에 규칙이 바뀌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카지노이기 때문에 이 고환율의 수혜를 굉장히 이제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게임주들보다는 또 연말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던 상황.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어서 만약 제가 다른 종목을 이제 추적을 한다면 사실은 뭐 본질에서 좀 벗어난 얘기인데 카카오 게임즈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좋다가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는 유통사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라 유통사인데 미국에서 지금 갖고 온 POE2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좀 받고 있죠. 뭐 물론 이제 여기서 환율에 따라서 얼마 남을 거냐 안 남을 거냐는 뭐 숫자는 까봐야 아는 거라서 더 지켜는 봐야 되지만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보자고 하는 이유는 본업보다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다면 지금 카카오그룹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카카오 그룹주 안에서 뭐 이것저것 좀 뭐 플러스 될 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될 건 마이너스 요소를 다 빼고 보면 카카오 게임주도 지금의 가격이라면 볼만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거 게임주 잘 모르는데 12월 달에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패스 오브 엑자일 2 이게 그렇죠. 굉장히 또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30만 명대 글로벌 동시 접속자를 그렇죠. 유지를 하고 네.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조정의 기간이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게임주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이때 지금 12월 13일에 거래량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급감을 하면서 조정이 있었는데 통상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거래량 죽인 다음에 약간 조정한 다음에 다시 거래량 뿜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18,0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만 올라오면 그쵸. 이 기업도 한번 좀 움직여 볼 만한 네, 상황이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저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리를 하면 저도 지금 이 가격대, 뭐 지금 요즘에 이 현상들로 봤을 때는 당분간 테마성으로 약간은 추가 시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항상 그 끝이 안 좋았고 같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쵸. 그러니까
장중에 매매하기에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끝나고 나서 보면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저거 했었어야 됐는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장중에 결코 쉽지 않다. 분봉으로 보면 변동성이 그렇죠.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내가 능숙한 투자자다 아니면 하루 종일 좀 시세를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일단 지금은 뭐 성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을 수 있다라고 맞아요. 보고 있고요. 궁금한 거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JP 있잖아요. 모건. 네. 우리가 CES 일정이 지나가고 나서 근데 CES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오늘도 시세 흐름 강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세론으로 작용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를 지금 앞두고서 어떤 종목을 가장 탑픽으로 보고 계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근데 이게 되게 조금 고민이 되는 게 JP모건 컨퍼런스 딱 끝나는 시점이 20일 날 다가오면 트럼프 2기의 본격적인 시장과 맞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약바이오 쪽을 좋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2기라는 것만 놓고 보면 좋게 봐야 되죠. 그렇죠. 좋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간밤에 미증시가 왜 떨어졌냐라고 이유를 보면 지표가 워낙 잘 나오니까 금리 인하의 속도가 조금은 더 뒤처질 수 있겠다. 그래서 떨어졌는데 제약바이오를 또 강력하게 봐야 되는가 고민이 돼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지금 다시 황제주로 복귀를 한 상황. 네. 오늘 종가가 딱 108,000원이죠. 108,000원이 됐고 그리고 타이밍 좋게 유한양행이 그렇죠. 오늘 또 이제 시세를 뿜어내주고 그리고 삼청단 제약이 아직 천국은 가지는 않았지만 천국의 계단을 지금 여전해요. 네, 밟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기대감 높은 알테오젠이 쉬어가고 있는 상황. 일단 여기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갖고 있는 사람 좋아 죽겠죠. 유한양에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웬 떡이나 싶겠죠. 근데 알테오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지금 뭐 교체할 수도 없고 그쵸. 더 살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JP모건 컨퍼런스라고 하는 이번에 그 이벤트를 생각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꼬일 수는 있어서 그냥 더 가져간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그 기업의 모멘텀이 그쵸. 괜찮으면 선발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팔 필요가 팔지 있겠는가. 않고 만약에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와가지고 학회 일정에서 우리 안 좋아요 할 일은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굳이 이것 때문에 매도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일단 일정 부분은 가져가는 게 맞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이번에 소부장도 우리가 세론으로 작용될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잠시 흔들렸지만 결국에 갈 기업들은 또 갔어요. 그쵸. 갈 기업들은 가고 오히려 갈 애들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내가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팔 필요도 없다. 없죠. 갈 네. 종목들은 사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그러니까 진짜 양분화가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저도 지속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이번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어워즈 했을 때 네네. 셀트리온 얘기했었을 많이 때 했죠. 본부장님이 좀 긍정적인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요즘에 셀트리온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굉장히 그동안 시세가 답답했어요. 여전히 박스권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좀 셀트리온은 2025년에는 한번 그래도 좀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합병 이슈만 좀 잘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숫자는 찍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찍힐 걸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찍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속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 그래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숫자를 보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셀트리온 좋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1월 말이나 2월 초 그러니까 설 연휴 지나고 오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었던 기업이 두 기업이 있는데 일단 먼저 종목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올해 그래도 리가캠바이오는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리가캠은 좋아요. 그리고 기술력 효능이 입증된 기업 하면 오늘 뭐 유한양에도 있겠지만 한올바이오파마까지도 저는 올해는 꼭 맞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종목은 먼저 드리고 자 정리는 지금 당장 뭐 여기서 사자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이를 보고 뉴스를 저도 확인을 더 하고 2월 초쯤에 제가 제약바이오는 한 번 더 좀 심도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식 정음 이제 들어오면 네. 종목에 대한 선정 또 도와주시니까 많은 또 앱 깔고 또 설치하셔서 들어오셔서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요? 네. 뭔가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많은 설치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